안녕하세요. 이상튜브입니다. 한동안 인도네시아의 전투기와 프리기탐 도입 상황이 보도되지 않았지만 최근 외신에서 이와 관련된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F-15EX 도입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며 영국의 밥콕은 인도네시아의 호위함 도입 사업을 수주한 이탈리아의 핀칸티에리보다 먼저 에로헤드 140의 현지 건조 준비를 마쳤다고 알려졌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총 81억 달러의 라팔 42대를 도입하기로 지난 2월에 프랑스와 합의했고 양국은 초도분 6대의 라팔 도입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합의된 42대 도입에 필요한 자금 공급이 일괄 승인된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은 시기에 미 국무부는 36대의 F-15ID 판매를 인도네시아에 승인해 미 의회에 통보하여 인도네시아와 보잉은 F-15ID 도입을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공군은 2024년까지 초도분 8대를 받기 위해 2022년 중에 계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잉은 인도네시아가 지급 방식으로 할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의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때문에 F-15ID 도입 협상은 연내 계약 체결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라팔 도입처럼 자금 공급이 확정된 부분부터 제조하여 인도하는 방안으로 협상이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욱이 인도네시아는 2022년 11월에 약 700만 달러를 송금하여 중단됐던 KF-21의 개발 분담금 지급을 재개하고 있어 우여곡절을 겪은 인도네시아 공군의 현대화는 2022년에 진전을 보였다는 것이 정당한 평가지만 여전히 자금 공급이 발목을 잡고 있음에는 변함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인도네시아의 호위함 도입 사업에서는 사업을 수주했던 이탈리아 핀칸티에리보다 먼저 영국의 밥콕이 현지 건조 준비를 마쳤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핀칸티에리는 지난해 6월에 카를로 베르가미니급 프리깃 6척 판매 계약을 인도네시아와 체결했다고 밝혔고 영국 밥콕도 지난해 9월에 에로헤드 142척의 인도네시아 수출 계약을 따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이 제안했던 모가미급 호위함 수출은 무산된 것으로 보이지만 인도네시아와 일본은 협상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네시아와 일본은 호위함의 수출 교섭을 계속하고 있다고 인도네시아의 현지 미디어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작년 8월 말에 주 인도네시아 일본 대사인 카나스기 켄지 씨는 방위 주재관을 수반하고 프라보어 국방장관 및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와 회담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인도네시아와 일본의 관계자들은 미쓰비시중공업으로부터 프리깃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 프로세스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방위산업 전문 매체인 제인스의 전 인도네시아 특파원인 아르만 헤르바스 기자도 인도네시아가 당초 모가미급 호위함을 6척 조달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최종 제출한 자금 요구안에서는 도입될 수가 4척으로 축소됐고 앞으로 이 자금 조달이 승인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싶다고 말해 조용히 양국 간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전투기 도입과 마찬가지로 호위함 사업도 자금 공급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에서 이탈리아와 영국, 일본으로부터의 프리깃 조달은 아무런 진전도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입장에서도 한정된 자금을 어느 프로젝트에 우선 공급할 것인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영국이 인도네시아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에로헤드 140의 현지 건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네시아 국영기업 조선소인 PTPAL은 제인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보르 후펠드급 프리기탐의 건조 준비를 진행 중이며 오는 11월 중에 건조 부품 출범식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프리기탐은 밥콕이 제공한 에로헤드 140 설계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해군용으로 수정되었으며 군함의 건조는 밥콕이 주도하는 에로헤드 140 컨소시엄의 일원인 독일의 MTG 마리니 테크닉과 터키의 FIGS가 담당할 예정입니다. 즉 영국의 밥콕은 어려운 협상을 마무리하는 영업력과 고객의 요구에 따라 설계를 신속하게 변경하는 기술력, 또한 현지 건조에 필요한 준비를 진행하기 위한 노하우가 이탈리아나 일본보다 앞서 있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 제한된 자금을 영국의 밥콕이 먼저 확보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기사입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는 무기 도입 시에 한 가지 무기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무기를 선택한 후 인도네시아의 입장에 따라 자금을 우선 공급할 프로젝트를 선택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했듯 인도네시아의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인도네시아 시장은 계약에 따라 상식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영국의 밥콕과 마찬가지로 결국은 영업력에 따라 KF-21의 분담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소식을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터키와 대립하고 있는 그리스가 만약 튀르키예와 전쟁이 벌어지면 자신들이 고립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와의 갈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스의 여론조사는 매우 흥미로운 경향을 보였습니다. 여론조사에 참여한 48%가 만약 튀르키예와 전쟁으로 발전한다면 그리스는 고립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의 여파로 튀르키예와 그리스의 갈등에 관심이 쏠리기 어려워지고 있지만 양국 관계는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군의 튀르키예 공군기 레이더 조사 문제와 그리스군의 비무장화 의무화 문제 및 미국의 키프로스 무기 수출 재개와 미국과 튀르키예 간 무기 판매에 대한 그리스의 방해, 그리고 튀르키예의 전승기념일을 축하하는 나토 등 양국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들을 꼽는다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튀르키예도 일방적으로 그리스에 몰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가 방해했던 미국의 F-16V 판매에 대해 튀르키예는 미 상원의 지지를 얻는데 사실상 성공했으며 이 거래는 2개월 안에 성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에게해 상공에 항공 우세를 건 그리스와 튀르키예의 외교전은 최종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긴박한 상황에서 실시된 그리스 여론조사는 매우 흥미로운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스 언론에 따르면 여론조사에 응답한 47.2%가 튀르키예와의 군사 충돌을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고, 만약 튀르키예와의 전쟁으로 발전하면 그리스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그리스가 고립될 것이라는 응답이 48%, 프랑스가 도와줄 것이라는 응답이 27.1%가 나왔으며 EU가 도와줄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9.8%, 미국으로부터의 군사 원조가 있을 것이라고 답한 사람은 17.4%였습니다. 튀르키예와 그리스는 모두 나토 회원국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 편을 지지하는 나라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인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프랑스가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리스인이 많은 것은 2021년 9월에 체결한 프랑스와의 2개국 상호방위협정이 원인일 것입니다. 프랑스 측은 그리스가 설령 나토 회원국으로부터 공격을 받더라도 프랑스가 즉시 군사 지원을 실시한다라고 말하며 그리스와 2개국 상호방위협정을 체결하여 당시 관계가 좋지 않았던 튀르키예를 견제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는 프랑스와의 상호방위협정을 체결했지만 그리스와 튀르키예가 실제로 전쟁이 발생한다면 프랑스가 그리스를 도울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리스의 아도니스 게오르기아디스 개발장관은 현지 미디어의 취재에 대해 프랑스와의 상호방위협정에 배타적 경제수역의 보호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했다라고 보도되고 있어 그리스가 원하는 것처럼 프랑스는 그리스의 주권이 미치는 모든 권리를 보호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스의 이의지는 아직 주변국과의 조율이 끝나지 않았고 확정되지도 않았기 때문이며 프랑스가 선언하지도 않은 그리스 이의지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프랑스인은 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즉 그리스의 주권이 확정된 범위에서 터키와의 군사충돌로 발전하면 프랑스와의 상호방위 협정이 기능한다는 의미이지만 이러한 협정이 그리스의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프랑스가 의무화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애초에 프랑스와 그리스 간의 상호방위 협정을 그리스에 제공한 것은 라팔이나 신형 프리깃을 수주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견해가 강해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협정과 비교하면 안전보장을 담보하기 위한 강도로는 매우 취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리스인도 그런 사정을 어렴풋이 깨닫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응답한 27.1%만이 프랑스가 도와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로 튀르키예와 그리스가 전쟁으로까지 발전할지는 알 수 없지만 힘의 균형이 조금이라도 깨지면 현재의 안보 환경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앞으로도 세계는 불안정성을 더해갈 것이고 군사력에 담보된 안보만을 믿을 수 있는 상태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